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간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162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대로 올랐고요. 코스닥도 0.8%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할게요. 하이리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핵심 테마주 공략의 대가시죠. 초신님을 영상 통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네, 초신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초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이 조금 좋았는데 네. 뭐 어떠세요? 뭐 일단은 조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샵 5588번 문자 그리고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란이 있는데요. 여기다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참여해주시는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무료 이용권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심님, 코스피 지수가 1620선을 회복했네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일단은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그 회귀 또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여타 어떤 상품 지수로의 그 진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다. 그간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라든지 기조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 유입되었어 있던 그 풀렸었던 그 자금들이 곧 어느 쪽으로인가 분명 방향성을 잡을 것인데 그동안에는 잡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랬었는데 일단 뭐 빠르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그러한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강세 또는 종목별 반등 장세 이런 것들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장이 바로 그러한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6,500억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또 종목별 반등에 대한 강도들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 부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인 유동성에 대한 공급의 보여주는 그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일단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구조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권의 어떤 그 경매 부분들의 어떤 그 체결되는 부분들 낙찰되는 부분들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라는 그 뉴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뭐 일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 외에 이제 그 강남권 쪽의 어떤 그 부동산들, 그 주택 가격들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그렇다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흐름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25% 정도나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매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증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건지 이런 점들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만을 놓고서 시장에 대해 이제는 추세가 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상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전일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1620포인트에 대한 안착 여부들을 체크를 하셔라. 여기에 대한 확고한 안착 자체가 만들어진다면은 추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분명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공교롭게도 1620포인트에 정확하게 가져다 놓고 마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향후의 내일장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내일장 흐름에서는 필히 이 61선에 대한 돌파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 차트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셨을 때 이 61선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그 시장의 추세, 즉 어느 정도 중기적인 추세 자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이 61선 위에 올라선다라는 건 결국은 상승으로서의 어떤 추세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이 부분들을 안착을 내일 필히 해줘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은 이 자리들을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요. 돌파를 해준다라면 이제 서서히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는, 즉 그동안의 하락 추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단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그와 같은 고점을 잇는 선, 즉 이 하락 추세에서의 벗어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1620포인트에 대한 안착을 성공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 부분들에서는 정확하게는 61선 자체를 돌파를 해주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뭐 추세가 바뀌었다 또는 바뀌지 않았다 결론을 짓기보다는 내일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의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IT와 자동차 관련 업종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어제 이어서 금융 업종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670 하나님께서 증권주가 저번에 고점에서 물렸었는데 지난주에는 관망하라는 분석이 많았고 또 이번 주에는 증권주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증권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또는 그 외에 어떤 시황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보통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우를 범하는 부분들이 이 기관 투자자들의 그 습성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 모든 그 투자자들이 그렇진 않겠죠. 기관의 어떤 리포트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그런 리포트들을 보셨을 때 보통은 한 박자 늦은 그런 모양새들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분석이죠. 전망을 내놓긴 하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그에 맞춰서 분석 이후에 살짝 그냥 전망을 가미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 리스크를 떠안는 리포트를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리포트를 내놔야 되는 부분들. 결국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안 좋다라는 전망들을 내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리포트들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건 한 박자 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으로서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의 그 매매의 지표로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증권주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급감하는 구조들, 뭐 어떤 뭐 현대증권이든 그 외에 뭐 대신증권이든 많은 증권주들이 실적 부분들에서 상당히 우려감들을 나타낼 수 있을 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의 반등 기조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보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수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눌림목 들어오는 자리들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관찰하면서 접근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중립 그리고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말 그대로 그대로의 어떤 추세 자체, 즉 저점에 대한 이탈만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그 상태에서는 보유 전략 그대로 유효를 하겠다. 왜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증권주들의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바닥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말에 어떤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연말 랠리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라면 거래금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들에서 증권주들의 수익적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홀딩 전략 그대로 취하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지켜본 뒤에 눌림목 이후에 추세 자체가 반등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거기에서는 매수 접근. 하지만 지금은 미보유자라면은 관망하시는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업종의 전반적인 매수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신규 매수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내일장 대응에 앞서서 1620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을 넘어선다면 지수가 당분간은 상승 쪽으로 돌아서지도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초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 주는 지켜보되 주 후반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시장의 어떤 추세에 대한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추세에 대한 변화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온다면은 급할 건 전혀 없습니다. 확인 후에 대응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매수 자체는 다음 주로 미루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 즉 어떤 종목군들 또는 어떤 그 테마군들 이런 업종들이라든지 테마 또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장에서는 분명 유동성이 유입이 돼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장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중에 풀려있던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면서의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향후에 시장 자체가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유동성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실적,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우려감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과연 될 것인가라는 우려들을 갖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수출주 또한 환율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 일단 환율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보신다면 지금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에서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 자체가 1150원대 중후반에서 어느 정도 그 바닥권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추세 자체가 윗방향을 들어주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꽤나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약세에 대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이 달러 인덱스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 결국은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가 바닥을 박박 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하는 그와 같은 흐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하기에는 상승에 대한 명분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또 경기 부분들을 체크를 하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흐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 물론 경기 회복된다라는 그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을 때 차트를 보시면서 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수 시장 자체도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종목군들을 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진중공업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한진중공업의 어떤 그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 자산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장부가액을 버리고서 부동산 그 순수한 차익만을 놓고 보더라도 2조가 넘어서는 그와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다. 물론 지금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선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부족한 그 조선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 사업부 쪽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실적들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좀 그 까먹는 것이 아닌가, 즉 쉽게 얘기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를 조금 갉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조정들이 분명 들어왔었는데 이 자산 가치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만 원대 이상을 목표로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결국 그렇다면 유동성들은 이러한 안정적인,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로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은 회원님들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께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그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조정 자체가 깊게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빠지는 가능성보다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한진중공업 같은 종목군들로서 매기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내일장을 확인한 후에 다음 주쯤에 대응을 해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가상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1년 안에 2배로 늘린다. 이게 제 목표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권업계의 살아있는 신화 피터 린치가 쓴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들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매수했던 종목들을 팔지 않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한 회사에 대한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들고 가라라는 것은 네. 일단 매수 시점 자체가 상당히 유리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즉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 추격하고요. 비싼 가격에 사고 또는 그냥 막연하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매수를 하진 않았겠죠. 확실한 분석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들고 가라는 것이지 어떤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매수가 자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너무 그 최은정 앵커께 너무 좋은 쪽으로만 지금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네, 그래도 저는 매수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신규로 2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피터 린치가 좋은 종목을 찾아보기에는 직장 근처 그리고 집 근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노려보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그 제품을 자주 접하고 회사가 얼마나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기업을 자주 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활 속에서 저와 가까이 있는 기업 중에 2기업을 골라봤는데요. 궁금하시죠?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신규로 매수한 기업은 일단 NHN이고요. 그런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에 일단은 5% 정도만 사봤습니다. 그리고 웅진 싱크빅입니다. 역시 5% 정도를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근데 총 그렇게 되면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지금 비웃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아니, 좀 왜요? 해봅니다. 보통 이런 계좌, 즉 포트 자체를 6종목씩 1,000만 원 계좌 자체를 6종목이나 가져간다. 결국은 백화점이죠. 주식 백화점. 다들 상당히 꺼려하는 이제 종목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죠. 이러다가는 이제 10종목을 채우실 것 같은데 10종목을 넘어서 이제 한타스 정도를 이제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렇게 주식 백화점을 만드신 뒤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비싸게 사서 이제 박앤세일에 들어가죠. 많이 사서 이제는 싸게 시장에다 내놓는 박앤세일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소심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주식 백화점이다 이렇게 놀리신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제 수익률을 보시면 아마 아무 말씀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이 종목들을 왜 매수를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초심님 아침에 네. 제일 먼저 눈 뜨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컴퓨터를 켜겠죠. 그러고 컴퓨터를 켜시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 노트북을 켜고요.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을 훑고 또 메일을 확인을 하는데요. 제 컴퓨터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거든요. 네. 사실 제가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이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은 네이버가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저와 24시간을 함께하는 네이버를 갖고 있는 NHN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네. 당기 순이익도 매 분기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20배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 있는 PER 평균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NHN을 매수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뭐
좋은 종목이죠. 네. NHN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상당히 인정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어떤 흐름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뭐 재무제표 상에서의 어떤 그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어떤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재무제표를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숙한 시장이 아니다.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성숙된 시장이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그 선진국들의 어떤 증시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성숙치 못한 시장, 아직까지는 여물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주가 수준에 반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어떤 접목되는 그런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들 기업들이 상당히 그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일부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조금은 조정을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도 공시를 하지 않고 슬그머니 그 분기 보고서를 올려버리는 그런 기업들도 허다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그 수치상에서의 어떤 흐름만을 놓고서 판단을 한다는 건 분명 아니겠죠. 물론 NHN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도 상당히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NHN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NHN의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간 어떤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반등의 모양새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NHN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그 점유율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는 네이버라는 이 검색 시스템 자체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네이버 분명 시장에서의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과연 이 NHN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를 들면 NHN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 부분들, 지금 현재 새로 그 게임을 출시를 하는 부분들이 테라라든지 그 다음에 C9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보통 지금 어떤 게임 지금 현재 내놓은 이런 신작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과연 그 부분들이 새로운 모멘텀, 즉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NHN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무적인 부분들에서의 그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럼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성장 그리고 또 어떠한 성공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고 부분들에서의 매출 자체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광고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경기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회복들이 들어오면서 광고 매출 자체도 돌아서는 흐름들이 들어오는지, 즉 결국은 성장성을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매출 부분들도 분명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일단 지금 매수 시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결국은 안정적인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보통 그 확인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현재 그 NHN의 흐름들을 보신다면 상당히 정배열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긍정적이죠. 그럼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잘 선택을 하신 종목이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과 매출 부분들이 발생이 계속해서 되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대응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이 NHN을 제가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초신님께서 그렇게 반박을 심하게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게임 부분을 성장성을 늘리고 있다는 건 어쨌거나 사업 다각화를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고요. 또 NHN이 그 네이버 부분에서 매출이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게임 네. 쪽에서는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던데 예.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게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역시 주가에 좋은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염려하는 것만 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때 시장을 두려워하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거에
CJ그룹이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엠넷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K1에 대한 중계권을 비싼 가격에 가지고 오고, 또 그리고 탑스타였죠. 이효리에 대한 어떤 그 영입을 위한 많은 돈들을 들이고, 여기에다가 또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게임 쪽, 게임 그 중계라든지, 그리고 게임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들을 오픈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송국 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용만 지출을 하고서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들, 즉 투자는 하되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들로서 간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NHN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공격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게임 부분들에 대한 투자, 즉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통 수십억 원대의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수백, 또 그리고 그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NHN 같은 경우에는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도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게임 시장에서의 변화, 과거에는 하나의 그 게임이 성공을 하면은 그 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면 웹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뮤라는 게임을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큰 성장세를 보여주었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매출들을 얻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최장기간 그 인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3년이 한계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최장 기간이 3년인데 그 내에서 매출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것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음으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웅진싱크빅인데요. 제가 조카 집에 놀러 가면 언니 아이가 항상 이 웅진싱크빅 학습지를 풀고 있더라고요. 또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두 웅진싱크빅을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서 이 사업 참 좋겠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역시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말 고배당주로서도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웅진싱크빅을 그 조카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피터 린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본인 가족들이 어떤 쇼핑을 하는 부분들, 그 쇼핑을 하고서 거기에서 어떤 물품들을 많이 사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위성통신 분야보다 차라리 팬티 스타킹을 파는 기업이 훨씬 더 낫다라는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고로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 즉,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건 옛날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 피터 린치에게 물어보면 또 다른 답변을 할 겁니다. 즉, 시대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대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어떤 그 변화의 속도 자체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과연 웅진싱크빅 성장주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매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늘어나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야 매출이 늘어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구조들로서 만들어졌었지만 이제는 매출 플러스 성장성까지도 가미를 해야지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상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거래된 양 자체가 6만 주 정도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렇다면 2만 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주가에서 6만 주 정도가 거래를 된다는 건 결국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 시장에서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제가 시장은 곧 투자자들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주식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계속해서 횡보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냥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해놓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진중공업 같은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 부동산 가치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얘는 매출을 통해서 본인의 본 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그 경쟁사들을 다 뚫어내면서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부분들에서 관심 자체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빨간색 티셔츠를 할지라도 니트티와 면티는 엄연히 틀리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차트상의 흐름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같은 매출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면을 받고 있으면 이 주가 자체는 상당히 답답하게 움직이겠죠. 결국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웅진 싱크빅, 웅진 코웨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답답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즉 25,000원 정도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뭐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추세 자체가 과연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들. 투자라는 건 결국은 시간적인 투자도 분명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금전적인 투자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부분들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 그만큼 손실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세 자체가 빠르게 오히려 23,000원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비중 자체를 추가적으로 늘려나가기보다는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23,000원 선에 올라왔을 때 저 이거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어차피 수익을 내는 게 제 목적이니까 이 웅진 싱크빅 주가 흐름도 저는 참 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신님, 제가 오늘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을 좀 매수를 해보겠다 하고 나서요.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실 숫자도 너무 많고 모르는 용어도 많고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던데 초신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숫자가 너무도 많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법인세 차익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파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이 요약 재무제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요 정도만 보시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는지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지 또는 거기서 적자가 나는지 흑자인지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는 것이지 어떤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치를 뽑아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국 어떤 기업을 볼 때 재무제표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이 훨씬 더 뛰어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그런 그 리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업에 대한 분석 자체를 해놓은 그런 기관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결국은 재무제표를 스스로가 분석하시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터 린치가 쓴 책 내용 중에는 재무제표들을 꼭 확인을 해봐라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역시 너무 오래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조금 적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었던 이 재무제표를 꾸준하게 봐라.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의 가치가 뛰어나다라면은 그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가라라는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너무도 방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끙끙 앓으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본인이 분석을 하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나 똑같은 결과치들을 뽑아낼 겁니다. 결국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분석들은 차라리 그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건 그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 정도만을 보시고서 결국은 거기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사고 싶어 하느냐, 팔고 싶어 하느냐,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초신님께서 오늘 해주신 조언들은 제가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 포트폴리오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현재 제가 지금 현금을 50% 정도 갖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좀 볼게요. 현재 제가 12만 원 정도를 벌고 있거든요. 저 참 투자의 소질이 있는 것 같죠? 어제는 6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오늘은 벌써 12만 원이 됐습니다. 초신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들 많이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또 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샵 5588번 그리고 1599-770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 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을 좀 알려주세요. 예, 59,200원. 네. 30%입니다. KB금융을 59,2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네, 현재까지는 수익이 조금 나신 상태인데 어떤 점들이 궁금하십니까? 예, 이거 이익 실현을 언제쯤 하면은 좋을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단기로 가져가실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셨나요? 저는 대체적으로 5일선이 깨지면은 이익 실현을 하는데 네. 뭐 중기고 단기고 관계없이 이익이 되면은 매도를 합니다. 이익은 한 몇 % 정도 버셨을 때 혹시 파시나요? 어떻게 매수를 하고 계세요? 주로 5일선 이탈되면은 매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심님께 KB금융 언제쯤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해 보면 좋을지 이런 점들을 여쭤볼게요. 예. 네,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금융주 전망이 어떻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물어봤는데 초심님께서는 금융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잘 물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심님, 금융주 네. 전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통화를 하시면서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네. 마인드가 상당히 좋으세요. 지금 그 5일선이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하신다. 분명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 어찌 보면은 본인 성향이 딱 확고한 원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 매도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도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매도를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정확히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5일선을 보신다라는 건 이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잘라주신다라는 거, 수익이든 손실이든 잘라준다라는 것 자체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깨지지 않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잃지 않는 매매를 한다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수익을 충분히 거두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분명 지금 현재 그 마인드 자체를 흔들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잃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라면 이 시장에서 필히 성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KB금융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상승 이후에 상단과 하단의 어떤 박스권 형태들을 보여주는 일단 박스권 내에서의 횡보에 대한 추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단기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상단 밴드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일장 정도의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파동들이 강하게 나느냐 아니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 이평선과 주가가 멀어지는 흐름들이 들어오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매도를 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녹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자분께서도 실질적으로 차익에 대한 그 부분들을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절반 정도는 내일장 챙겨주시는 전략입니다. 챙겨주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 말씀하신 그대로 5일선에 대한 이탈만 없다면 끌고 가는 전략. 왜냐하면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어떤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결국은 이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흐름들 들어왔었는데 회복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겁기 때문에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성향과는 좀 다른 것이겠죠. 추세가 살아있다면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즉 5일선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 홀딩 전략 그대로 절반 물량 가져가시고요. 내일장 정도가 된다라면 절반 정도 차익을 하시고 나서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눌림목 물량을 확보를 재차 매수를 하는 어찌 보면은 상승하는 흐름에서 절반을 챙기고 나서 나머지 물량 5일선으로 봤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21선 아래로 깔리면서 61선 근방까지 온다. 그러면 재매수가 가능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노려보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전략들을 취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융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이 신용위기라는 걸 겪으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추세를 보셔라. 주가에 대한 추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제시를 해드린 그 전략대로 가시면은 알맞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을 한 통 더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요. 네. 저도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어제 종가 18,550원이고요. 네. 한 30%입니다. 네, 호텔 신라를 18,55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네. 현재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떤 점들이 궁금하십니까? 풀어드릴까요? 그게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네.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돌파를 좀 할 건지 돌파를 하면 고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들 풀이를 해드릴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신님,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고점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었고요. 일단 차트상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투자자분께서 계속해서 차트를 관찰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고점에 대한 돌파는 지금 보여준 상태입니다. 고점 자체를 벗겨내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에 이제 형성을 했었던 고점들 자체는 이제는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죠. 보통 차트상에서의 흐름에서 전 고점들 계속해서 보여주던 저항선들 결국은 그 자리를 갈 때마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보통 여기를 저항선이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선들에 대한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건 반대로 말씀드린다라면 이 자리가 지지선의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 그렇다 보니까 오늘장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은 5일선을 밟고 5일선을 딛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구조들을 보여줬는데 이것 자체는 결국은 그동안의 어떤 저항에 대한 역할들을 했었던 자리 자체를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 불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대응 자체가 조금은 힘든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자리 자체를 지지선으로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보신다면 5일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그 자리를 확고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18,200원에서 18,000원에 대한 이 밴드 자체를 이탈을 한다라면 이거는 단기 추세 자체는 꺾이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셔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속적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에서는 결국은 한 차례 더 시세에 대한 파동들이 올라온다라면은 5일선 자체가 18,5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시세가 난다라면은 5일선 기준으로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18,200원에서 18,000원에 대한 밴드 자체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고점에 대한 돌파 추세는 유효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추가적 시세를 준다라면은 향후의 시세 자체가 2만 원대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흐름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전략 그리고 그 보유의 마지노선 자체는 18,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에 대한 종목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현대증권인데요. 17,000원에 25%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어제 오늘 주가는 좋았지만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현대증권,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서서히 그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현대증권에 대한 어떤 흐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그 추세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고점 자체를 이었을 때 그 자리 자체를 확고하게 돌파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이평선들의 각도 자체는 제가 투자자들의 심리의 방향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1선 자체를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매도에 대한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결국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추세내로 지금은 돌파를 보여줬지만은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들이 보여진다라면은 그것 자체는 추세 자체가 조금은 안 좋게 보여지는 흐름들로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보유선 자체를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라면 아랫방향으로의 그 하락 추세로의 그 연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14,000원 기준으로 보유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한 종목 상담을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P&L인데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죠. 매수가가 14,300원이고 비중이 100%나 되신다고요. 친구가 보유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향후 전망도 같이 알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태인데 향후 네. 전망 좀 말씀을 해주세요. P&L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부분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를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은 분명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단 그 추세 자체가 확고하게 아랫방향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죠. 21선 자체도 아랫방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들 자체도 지금 역배열에 대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그 외에 121선, 그 외에 또 다른 그 흐름들까지 상당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추세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들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을 확고히 보여주는 8,700원짜리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의 비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을 보인다면 확고하게 손절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반등이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서 10,000원에 대한 돌파 후 안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시고 나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초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초심의 진가가 후반부로 갈수록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들은 저희가 내일 또 선별을 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내일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620선을 돌파하면서 향후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줬었는데요. 내일 국내 증시가 1620선을 돌파하고 다질 수 있을지 그 라인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장 대응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